연합뉴스의 정세현 방북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오보라는 미디어스의 보도가 나왔네요. 요새 오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건 근데 굉장히 큰 오보네요. 정말. 이런 오보를. 그렇죠. 근데 오보도 보통 오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으로 갔다. 근데 안 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야. 네, 이런 오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MBC, SBS, 매일경제,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등 다른 언론사들도 사실관계를 하지 않고 오보를 재생산했다라고 미디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29일 오전에 연합뉴스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양의 한 교민은 29일 정 전 장관이 어제 선양을 경유해서 북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연합뉴스는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행기 편도 알려줬고요. 이거는 정말 진짜 같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K831편으로 선양에 도착해서 고려항공 JS156편으로 평양에 들어갔다라고. 네, 구체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통일부 관계자가 해당 보도는 오보다. 관련 보도 자료를 낼 계획은 아직 없지만 그 오보인 것은 그러니까 연합뉴스 측에 오보인 것을 확인했고 전문을 취소할 것이라는 그런 연합뉴스의 대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합뉴스는 실제로 기사를 삭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보인 것을 연합뉴스가 발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삭제했으면 끝난 거죠. 네, 인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보도를 지금 다른 방송사들이나 이 신문사에서도 받아서 썼다는 것이죠. 다른 언론이 연합뉴스의 오보를 받아 쓰는 사례는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연합뉴스가 이거를 자신의 영향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연합뉴스 보도가 오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게요. 싫어요. 왜냐하면 통신사이고 국내 최고의 통신사니까 이거 얘네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뭐 아시아 경제도 단정적이긴 했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세네. 조금 더 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내놓는 건 정말 문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건지 원래 이렇게 뭐가 많은 건지 누가 자꾸 이메일을 보내는 거 아닐까요? 요즘 들어서만 속는 건지 낚이는 건지. 가짜 뉴스 생산자가 너무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미디어 그치. 분을에서 화요일 날 지난 27일 날 보도했는데요. 장애인 자막 5시간 전국 블랙아웃 방통위 몰랐다입니다. 뭐 방통위가 이것만 몰랐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요. 아는 게 무엇인가? 네, 전국에 그 KBS가 5시간 동안 자막 방송을 전국적으로 중단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 때문이라는 거죠. KT 화재 때문에. 뭐 근데 몰랐대요. 몰라가지고 대책을 못 세웠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이날 당시에 벌어졌던 우리의 어떤 그 KT 화재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참사 거의 뭐 이렇게 정말 참사의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작은 것들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사안을 미리 이런 사고가 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아예 이런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미리 다음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 금준경 기자 기사인데요. 이런 보도 참 의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장애인 방송에 대해서 그 장애인 방송 의무사업자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밝혔더라고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턴분을 2분을 모시고 신문 방송 보도를 이제 개별적으로 또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일명 일일 브리핑 체제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매일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내려면 정말 큰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참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 브리핑이라는 거에서 일일을 쏙 빼버렸어요. 약간 일종의 사기죠. 일일을 빼버리면 이틀에 한 번씩 나와도 괜찮아. 이런 거야. 내 마음이야. 어쨌든 그냥. 브리핑. 어쨌든 브리핑. 방송보도 브리핑. 일일은 아님. 일을 못할 수도 있음. 뭐 이런
저의 사전 걱정을 좀 담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턴들께서 그날의 보도 중에서 좋은 보도, 나쁜 보도,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톱 보도 이걸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단은 저희가 26일자 11월 26일자 보도 그 브리핑을 한번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1월 26일에는요. 저녁 종합 뉴스가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가 그래도 비교적 다양했더라고요. KBS, JTBC, TV조선은 정부 여당이 확정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톱보도로 다뤘고요. MBC, SBS 채널A가 KT 화재를 다뤘어요. MBN은 김정은의 그 연내 방안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홀로 다뤘습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뭐 내가 이거 뭐라고 안 하겠어. 근데 방안 연기 가능성이잖아. 5번 아니잖아.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그래도 괜찮네. 저는 싫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MBN 싫어요. 아, 네. 근데 이제 KT 화재 관련해서요. 대부분의 방송사들의 문제의식과 대안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특히 과거에 화재 대응 예행 연습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그리고 일본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이제 문제로 짚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채널A는요. 이날 7건이나 보도를 했거든요. 톱보도를 포함해서 7건이나 이 KT 화재를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너무 웃겨. 카드 결제 안 되자 먹튀까지 속 타는 알바생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자, 이 보도는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는 게 그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믿고 외상을 줬는데 그러니까 계좌이체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송금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그런 먹튀 손님이 적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인도 있고 알바생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5명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그런 다음에 결론이 IT 기반 시설에 취약한 현주소뿐 아니라 우리의 삭막한 양심 실태도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중요해? 이게 3번째 보도로 할 만큼? 그리고 그 5명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전체의 비양심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외상값 안 갚는 거는요. 요즘 최근에 늘어난 그 진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 그렇죠. 그런 사안인데 이걸 굳이 저녁 종합 뉴스에서 3번째 보도로 그러니까 3번째 보도로 이거를 이와 관련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좀 더 구조적인 문제와 대안을 짚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YTN에서 좋은 보도를 하나 했다고 저희가 칭찬했습니다. 좋은 보도가 2건 있었는데요. YTN의 세금으로 미화한 전두환의 흔적들이라는 26일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지난 20년 동안 국민 세금 중 일부가 전두환 씨를 미화하는 데 쓰여왔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 수괴와 살인, 뇌물수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됐는데요. 하지만 20여 년이 지나도록 과거를 미화한 흔적들은 국민 세금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두환은 지방소득세 등 8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예, 이렇게 전두환을 기리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런 지방 곳곳의 전시의 흔적을 다 찾아다니면서 YTN이 이런 데 세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놔서요. 칭찬을 했습니다. 왜 우리 세금은 그런 데 써?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아니 자기 사비로 들여서 하세요. 하고 싶은 분은. 왜 그러니까, 세금으로 해? 아니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며. 전두환은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따거였다며. 근데 또 한마디로. 전두환 씨가 통장에 돈이 없으시다고 하시잖아요. 그걸로 지금 계속 몇 년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으시면 세금으로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라고 이거.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 더 한 거는요. 이제 JTBC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연 수백억 생각지도 못한 곳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는데요. 이게 2017년과 18년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들어간 세금이 1,000억 원이 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점을 고발을 한 보도입니다. 3꼭지에 걸쳐서 관련 내용을 이제 했는데요. 되게 웃겼던 거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아기상어 로고송에는 4,200만 원이 100% 세금인 정당 보조금이 쓰였는데 한국당은 이를 조직활동비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거에? 로고송을 제작하고 안무가도 섭외했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넘게 쓴 거예요. 그 안무가를 섭외한 거예요. 네. 웃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당들은 우리가 왜 그걸 공개해야 돼? 의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엉터리 회계를 막을 법망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보도를 한 거예요. JTBC 보도가 돋보였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네. 자, 신문은 어땠나 한번 볼게요. 신문에서는요, 저 마찬가지로 11월 27일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여전히 KT 해와지사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녁종합뉴스에서 채널A가 7건이나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동아일보가 그 다음날 이제 KT 해와지사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이 불난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동아는 응?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런데 동아하고 서울신문이 이 두 개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서울신문은 참 잘했어요. 안전사고 배후엔 위험의 외주화 있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국가재난에 준하는 통신대란을 일으킨 이 화재 그리고 충북의 오송역 KTX 단전사고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등 잇따른 안전사고의 배후로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놨는데 동아일보는요. 제목이 정말 아트인데요. A급 국가통신시설 진입 아무도 막지 않았다. 이런 제목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구조인데. 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또 이제 이석기하고 연결 한번 쓱 해보는 거지. 그렇죠. 뒤늦게 이제 뒷북을 치는 거지. 그만하세요. 왜냐면 이제 이 이슈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다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린 좀 더 그대로 베낄 수는 없어요. 늦었는데. 그러니까 진입을 해본 거지. 석기 시대와 이석기 그걸로 이미 끝났는데. 그거 못 따라가요. 따라가지 마. 만만치 않아 이것도. 아 그래요? 네. 진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26일 조선중앙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이번 KT 화재를 보면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이 왜 KT를 타격 대상으로 삼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창의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3건에 걸쳐서 자랑스럽게 동아일보 취재진이 KT 해와지사를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막지 않더라.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타워 정문은 신문검사 등 검문 절차 없이 손쉽게 통과. 건물 내부로 진입해 핵심 통신 설비가 있는 지하 1층에서 지하 6층을 모두 둘러봤고 40분 동안이나 내부를 돌아다녔으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은 더 웃겨요. 해와타워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 2013년 모임에서 공격 대상으로 거론됐다. 통신전문가들은 국내와 해외 데이터 흐름을 연결하는 관문인 해와타워에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 등 핵심 정부기관을 포함해 서울 일대 통신이 마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막판에 또 나오긴 나오네요.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무튼 좀 뭐라 그럴까 창의적이긴 해요. 그죠? 아니 지하서부터 6층까지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주말에 가가지고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거를 이렇게 일면에 실어주는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주말 특집. 참.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민방송심의위원회 결과를 원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25차 안건은요. 오산기지압 아파트에 간첩이 있다. 신인균 씨가 말한. 네. 우리 오산기지 앞에 아마 북한의 고정 간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오산기지에 북한 간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간접적인 근거라도 있으신 말씀이신지요? 그 간접적인 근거는 없고요. 예. 그 방송에 대해서 1,519명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네, 여전히 많이 오시고요. 이 분들이 대부분이 당연히 법정 제재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적이 1,006명이었고요. 관계자 징계가 387명, 그리고 경고가 89명 뭐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사실 이날 제목이 이건데요.
TV조선 오산기지의 간첩 외치자 시민들 그럼 신고나 해라. 이게 보고서 제목인데 신고를 해야지. 네. 방송에서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시민의 의견이 정말 아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고나 하시지 왜 방송을 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와 공군기지 근처 아파트에 간첩이 있는 게 상식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걸 제지하지 않는 진행자도 TV 출연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진 사퇴를 하셔가지고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다들 객관성 조항을 제일 많이 넣어주셨네요. 92%의 그 시민분 중에 92%가 객관성 위반이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담 토론 프로그램이나 오보정정 관련된 의견도 내셨습니다. 다른 안건을 우리가 심의를 뭘 올리나 고민 엄청 했어요 어제. 그런데 결론은요 오청성 씨 관련 가짜 뉴스. 이걸로 했습니다. 내용은 어제 보구 씨가 이미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네,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노란 바탕에 하늘색 글씨로 있는 넓적한 그 발을 쿵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 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